다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지내는 그 애가 절대 맞서 싸울 리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문 뒤에서 30일 내내 한때 어른 싸움꾼들마저 떨게 만들었던 남자에게 배우고 있었어.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학교 안의 모든 휴대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담아낼 거야. 강변 아카데미의 구내식당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어. 식판 부딪히는 소리, 겹쳐지는 목소리, 기름진 급식 냄새가 텁텁하게 공중에 떠다녔지. 구석 테이블에는 김민준이라는 존재감을 지우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마른 체형의 한국계 10대가 앉아 있었어. 그의 옆에는 가장 친한 친구인 박준수와 이태민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 셋 다 별일 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 최현우는 마치 자기 세상인 양 구내식당 문을 쾅 밀고 들어왔어. 그의 오른팔인 강승현과 나주혁이 양옆에 붙어 있었고 휴대폰은 이미 꺼내든 채 콘텐츠를 갈망하고 있었지. 식당 안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어. 최현우는 관심, 공포, 남들을 작게 만들어 자신이 크게 느껴지는 데서 희열을 느꼈어. 그의 눈이 김민준의 테이블에 꽂혔지. 어이쿠 김민준이네. 최현우의 목소리가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 내 돈은 준비됐나? 김민준의 턱이 굳어졌어. 박준수는 뻣뻣하게 굳었고 이태민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지. 없어.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어. 최현우는 두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쳐서 박준수의 음료수를 엎질렀어. 뭐라고? 크게 말해. 없다고 했어. 최현우의 무리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 강승현은 이미 촬영을 시작했고 김민준이 굴욕당하는 장면을 가장 잘 찍을 각도를 잡고 있었지. 다른 학생들은 지켜봤어. 몇몇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 식당 건너편에서 이서연은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어. 날카로운 말솜씨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크게 났지. 그녀는 곧장 최현우의 뒤로 걸어갔어. 그만둬 최현우. 너한테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최현우는 고개를 돌려 눈썹을 치켜올리며 가짜 놀란 표정을 지었어. 어머, 김민준이 여자애한테 보호받네. 감동적이다. 강승현과 나주혁은 낄낄거렸어. 이서연은 움찔하지 않았지만 김민준은 그녀에게 고개를 흔들며 간절하게 애원했지. 더 악화시키지 마. 최현우는 손가락으로 김민준의 가슴을 쿡 찔렀어. 30만 원. 일주일 준다. 안 갚으면 네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에게 기억시켜 줄 테니까. 그는 팔을 휘저어 음식과 음료수를 흩뿌리고는 뽐내며 걸어갔고 그의 무리는 하이에나처럼 뒤따라갔지. 김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움켜쥐고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며 엉망이 된 것을 치웠어. 이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 계속 그 녀석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 너 때문에 네가 다치는 건 싫어. 김민준이 겨우 들릴 듯 말했어. 방과 후 김민준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고 박준수와 이태민은 말없이 그의 옆을 걸었어. 수치심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는 건 어때? 이태민이 힘없이 말했어. 김민준은 고개를 저었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강변 아카데미의 권위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는 편리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 그날 오후 김민준은 어머니의 요리 냄새가 보통 위로가 되는 작은 집으로 힘없이 돌아갔어. 어머니 김미경은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학교는 어땠니, 아가? 괜찮았어요, 엄마.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날 밤 늦게 혼자 방에 있던 김민준은 스케치북을 펼쳤어. 그는 늘 그리던 것을 그렸지. 링에 우뚝 서서 두려움 없이 강한 파이터. 자신이 아닌 모든 것.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어.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공포를 가져왔어.
김민주는 학교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공기를 가르는 휘파람 소리에 배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지. 최현우가 강승현, 나주혁과 함께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어. 가격이 올랐다. 김민준, 이제 50만 원이야. 김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오토바이 한 대가 괜금을 내며 길을 달려왔어. 운전자는 헬멧을 벗었고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알려진 이서연의 사촌 오빠 강동철이 모습을 드러냈지.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 강동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어. 최현우의 허세가 흔들렸어. 그냥 얘기하는 중이었어. 강동철, 신경 꺼. 강동철은 잠시 동안 그를 쏘아보더니 엔진을 굉음내며 떠나갔어. 짧은 방해였지만 충분했지. 최현우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걸어갔지만 가기 전에 휙휙거렸어. 방과 후에 보자. 김민준, 이걸 끝내자. 김민준은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어. 모든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지. 모든 시선이 판단처럼 느껴졌고 마지막 종이 울리자 그는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최현우와 그의 무리는 이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딜 가시나? 강승현이 김민준을 세게 밀쳤어.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 피맛이 났지. 나주혁은 그의 가방을 움켜쥐고 뒤적거렸어. 최현우는 주먹을 치켜든 채 그를 내려다봤지. 거기까지. 나이 지긋한 한국인 노인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컸고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최현우마저 주저하게 만들 만큼 권위가 있었어. 거기까지 하라고 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라도 바라나. 최현우는 자기 무리에게 손짓했어. 가자. 이럴 가치 없어. 그들은 떠났지만 최현우의 마지막 말은 메아리쳤어. 오늘은 운이 좋았어. 김민준. 두 번은 없을 거야. 노인은 김민준을 일으켜 세웠어. 괜찮은가 젊은이? 김민준은 입술에서 피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가지. 집으로 가는 대신 노인은 김민준을 낡은 간판이 붙은 낡은 건물로 안내했어. 강변 주민센터 안에는 가죽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지. 권투 기념품들이 벽을 덮고 있었어. 빛바랜 사진들, 변색된 트로피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신문 기사들. 김민준의 시선은 한 사진에 꽂혔어. 권투 반바지를 입고 장갑을 낀 채 눈이 이글거리는 젊은 남자.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박태산 번개박, 지역 챔피언 1976. 당신이시군요. 김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 남들이 널 무시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박태산은 그를 주위에 깊게 살폈어. 나는 너무 늙어서 누구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진지하다면 내일 여기로 오게. 그날 저녁 김민준은 얼굴에 멍이 든 채 늦게 귀가했어. 그의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지. 그의 아버지 김철수는 해명을 요구했어. 마침내 김민준은 괴롭힘, 협박, 굴욕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 김철수는 뒷방으로 사라졌다가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 안에는 낡았지만 튼튼한 갈색 권투 글러브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 이것들은 내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으셨지. 이걸 할 거라면 명예롭게 해야 한다. 김민준은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글러브를 쥐었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김민준은 주민센터로 돌아왔어. 박태산은 그를 날카로운 눈과 더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전직 경쟁 권투 선수인 최수지 코치에게 소개했지. 권투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최수지가 김민준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 규율, 통제, 존중이지. 배울 준비 됐나? 네, 코치님. 그럼 네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자. 훈련은 즉시 시작되었어. 다리가 타는 듯할 때까지 줄넘기, 팔이 떨릴 때까지 팔굽혀펴기, 땀이 비처럼 쏟아질 때까지 샤에도 복싱.
최수진은 가차없이 모든 동작을 교정하고 정확성을 요구했지. 주먹을 그냥 휘두르지 마. 느껴. 권투는 분노가 아니라 리듬이야. 박태산은 곁에서 지켜보며 가끔 지팡이로 강조했지. 턱을 내리고 자신을 보호해. 나날이 흐릿하게 지나갔어. 학교 그리고 훈련, 새벽 전에 하는 아침 달리기, 늦은 밤 발놀림 패턴 공부. 김민준의 몸은 천천히 변해갔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반사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신감이 벽돌처럼 쌓여갔어. 학교에서 학생들은 변화를 알아차렸어. 김민준은 다르게 걸었고 더 꼿꼿하게 섰지. 최현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짜증을 냈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최현우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 그는 박준수의 식판을 잡아 바닥에 쏟았지. 내 보디가드는 어디 갔냐, 박준수? 네가 필요할 때 김민준은 어디 있는 거야? 김민준이 즉시 나타나 그들 사이에 섰어. 그만둬, 최현우. 구내식당은 조용해졌어. 최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분노로 좁혀졌지.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냐, 김민준? 그래, 이걸 끝내자. 방과 후에 만나. 이걸 한 번에 끝내자. 속삭임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어. 김민준이 최현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었지. 하루가 끝날 무렵 학교의 절반이 알고 있었어. 휴대폰이 윙윙거렸지.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어.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싶어 했지. 최현우는 함정을 팠어. 그는 김민준과의 대결 전에 그를 괴롭히기 위해 마을 건너편에서 악명 높은 문제아인 조용필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 조용필은 더 덩치가 크고 심술궂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 박준수가 강승현이 자랑하는 것을 엿들은 덕분에 그 소식이 김민준에게 전해졌어. 그날 오후 김민준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학생들이 원을 만들었어. 휴대폰이 횃불처럼 솟아올랐지. 조용필이 주먹을 꺾으며 앞으로 나섰어. 이제 복서가 된 줄 안다면서. 그가 달려들기 전에 강동철이 나타나 그들 사이에 섰어. 돌아가, 조용필. 내 싸움이 아니야. 조용필은 강동철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 긴장된 순간이 지난 후 그는 물러섰고 최현우는 분노했지만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 진짜 싸움은 벌어질 거야. 단둘만이. 최현우는 김민준을 가리켰어. 금요일. 체육관 뒤 3시. 용기를 가져와, 필요할 테니까. 김민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했어. 최수진은 잔인한 스파링 세션을 통해 그를 밀어붙였지. 박태산은 인내심, 타이밍, 언제 공격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쳤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박태산이 상기시켰어. 일어서는 거야. 그걸 기억해. 목요일 밤 김민준은 침대에 누워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글러브를 멍하니 바라봤어. 내일은 모든 것을 바꿀 거야. 두려움과 결의가 그의 안에서 싸웠지만 그는 박준수, 이태민, 이서연 그리고 강변 아카데미에서 괴롭힘을 당한 모든 학생들을 생각했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어. 금요일은 긴장감으로 무거웠어. 수업은 질질 끌렸지. 복도는 웅성거렸고 마지막 종이 울릴 때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육관 뒷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어. 인간원이 형성되었고 휴대폰은 도처에 있었고 각도를 포착하고 있었지. 최현우가 먼저 자신감에 차서 비웃으며 들어왔어. 강승현과 나주혁은 모든 것을 녹화하며 그의 옆에 있었지. 그러자 김민준이 할아버지의 글러브를 가방에 넣은 채 나타났어. 그는 조용히 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시선은 최현우에게 고정되었지. 박태산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 최수진은 팔짱을 낀 채 근처에 있었지. 둘 다 필요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거야. 2라운드. 박태산이 발표했어. 각각 2분, 무기 금지. 싸움은 누군가 계속할 수 없거나 포기할 때 끝난다. 군중은 환호했어. 최현우는 목을 풀고 발끝으로 깡충거렸지. 금방 끝날 거야. 1라운드가 시작되었어. 최현우는 즉시 김민준을 압도하기 위해 거친 헤이메이커로 돌진했어.
김민주는 최수지의 훈련을 기억하며 물러섰지. 숨을 쉬고 가드를 올리고. 당황하지 마. 최현우의 첫 번째 펀치는 김민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 두 번째 펀치는 그의 어깨에 맞아 휘청거렸지. 군중은 환호하고 야유했어. 움직여 김민준. 박준수가 바깥쪽 원에서 소리쳤어. 김민준은 자세를 가다듬었어. 그는 아직 방역하지 않고 펀치를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최현우가 지치게 내버려뒀지. 한 분이 지났어. 최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 그의 펀치는 느려졌고 김민준은 수백 번이나 팽팽한 밧줄 아래로 몸을 숙이는 슬립 라인 훈련을 기억했어. 그는 몸을 낮추고 최현우의 오른쪽 훅 아래로 몸을 숙여 잽을 날렸고 그 잽은 최현우의 이마에 맞았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 군중은 숨을 헐떡였어. 최현우가 맞았다는 것이었지. 모두 앞에서 타이머가 울렸어. 1라운드가 끝났지. 박태산은 김민준에게 바싹 다가왔어. 좋아, 이제 속도를 조절해. 기회를 기다려. 2라운드가 시작되었어. 이번에는 김민준이 물러서지 않았지. 그는 잽을 사용하여 공간을 통제하며 빙빙 돌았어. 최현우는 무거운 크로스로 달려들었어. 김민준은 연습했던 대로 왼쪽으로 몸을 피했고 최현우의 턱에 깨끗한 크로스를 날렸지. 쨍그랑. 그 소리는 잠시 동안 군중을 침묵시켰어. 최현우는 비틀거렸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지. 그러자 아수라장이 되었어. 원이 폭발했지. 김민준, 김민준. 어떤 학생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어. 다른 학생들은 미친 듯이 녹화하며 휴대폰을 꺼냈지. 최현우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 그는 이제 필사적으로 거친 훅을 날렸지. 김민준은 가드를 높게 유지하며 하나하나 피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잽을 날렸어. 정확히 최현우의 코에. 피가 솟구쳐 나왔어. 붉은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뚝뚝 떨어졌고 강승현과 나주혁은 달려들려고 했지만 최수지의 목소리가 꿰뚫고 나왔지. 규칙은 규칙이야.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학생들은 그들을 소리쳐 막았어. 끝내게 해, 끝내게 해. 최현우는 무릎을 꿇고 헐떡거렸지. 김민준은 여전히 글러브를 든 채 그를 내려다봤어. 하지만 그를 끝내는 대신 김민준은 물러섰지. 끝났어, 최현우. 이제부터는 모두를 괴롭히지 마. 우리 모두를. 원은 조용해졌어. 김민준은 노가웃으로 이기지 못했어. 그는 자제력을 선택하고 통제를 통해 힘을 보여줌으로써 이겼지. 최현우는 올려다봤어. 코에서 피가 흐르고 굴욕감이 그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지. 하지만 그의 몸은 끝났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씩씩거렸지. 하지만 모두가 봤어. 모든 휴대폰이 그걸 담아냈지. 최현우가 무너지는 동안 김민준은 부서지지 않고 우뚝 서 있었어. 박태산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 최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 박준수와 이태민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 이서연은 가까이 서서 속삭였지. 해냈어. 군중은 강변 아카데미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함성을 터뜨렸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지. 몇 시간 안에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어. 조회수는 수천, 수만 건으로 치솟았지.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어. 조용한 사람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이 용기의 모습입니다. 김민준은 영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 박이라는 기자가 학교에 도착했어. 그녀는 김민준을 인터뷰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지. 카메라가 돌아가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심시간에 김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어. 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김민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 누구도 짓밟히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인터뷰는 입소문이 났어. 하지만 더 어두운 것도 드러냈지.
익명의 학생들이 최현우와 그의 무리가 수년 동안 협박 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 학부모들은 분노에 휩싸였어. 교장 박영수는 공개 포럼을 열 수밖에 없었지. 강당은 책임을 요구하는 분노한 가족들로 가득 찼어. 김민주는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오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어. 이전에는 침묵했던 학생들조차 이제 목소리를 내어 최현우의 괴롭힘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지. 최현우는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어. 강승현과 나주혁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지. 더 중요한 것은 강변 아카데미가 24시간 괴롭힘 신고 한라인, 추가 보안 카메라, 또래 지원 그룹, 의무적인 자기 방어 수업, 존중과 포용에 대한 정기 워크숍 등 광범위한 변화를 시행했다는 것이었지. 박태산과 최수진은 주민센터에서 무료 주말 자기 방어 수업을 시작했어. 첫 수업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 학생, 학부모,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 참석했지. 김민주는 기술을 시연하는 것을 도왔고 체육관은 두려움 대신 웃음으로 가득 찼어. 이제 학교 복도를 걸어가면 학생들이 김민준에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어떤 학생들은 그를 박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겸손함을 유지했어. 그는 영웅이 아니라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느 날 오후 이서연은 그의 옆을 걸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어. 네가 이 학교 전체를 바꿨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가 대답했어. 그 주말 제시카 박이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돌아왔어. 어디에서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김민주는 카메라를 쳐다봤고 그의 목소리는 경험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 자신이 무력하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전국에 울려 퍼졌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용기를 주어서 고맙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지.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할아버지의 글러브를 다시 침실 벽에 걸었어.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다른 가죽을 비추고 있었지. 그는 새로운 스케치를 그렸어. 외로운 파이터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서 있는 사람을. 주민센터에서 박태사는 최수지와 함께 뉴스 보도를 보고 있었어. 저 아이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아갔어. 그가 중얼거렸지. 그는 싸우는 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최수지가 대답했어.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배웠죠. 그것이 진정한 교훈입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펀치로 끝나지 않았어. 그것은 그 자신, 그의 친구들, 그의 학교, 그의 공동체의 변화로 끝났지. 그는 조용한 힘이 폭력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고 규율이 공격성을 이길 수 있고 일어서기로 선택한 한 사람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강변 아카데미는 조용한 아이가 상징이 된 나를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용기에 단 한순간부터 운동이 퍼져나갔어. 친절함은 약점이 아니고 과소평가되는 것은 가장 큰 이점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운동.